하루아침에 300원이 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겐 커피 한 잔 값이지만 매일 운전대를 잡는 분들에겐 생존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숫자죠. 지금 우리 경제라는 자동차는 연료 경고등이 켜진 채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기름값이 무서워 핸들 잡기가 겁나는 이 비극적인 코미디, 단순히 비싸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엔진이 꺼지면 물류가 멈추고 당신의 식탁까지 마비되죠. 이 절박한 순간 정부가 26조 원이라는 거대한 수혈액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혈액, 정말 우리 몸에 맞는 혈액형일까요?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당신의 세금만 증발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돈이 어떤 속도로 국회를 통과했는지 알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단 29일입니다. 평소라면 하세월이었을 국회가 이번엔 눈 깜짝할 사이에 26조 원을 승인했습니다. 우리 경제라는 환자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 판단하고 여야가 모처럼 날 선 칼날을 거둔 채 초고속 수혈을 결정한 겁니다. 유례없는 이 속도전은 현재 상황이 전시 상황만큼이나 엄중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체하는 법입니다. 꼼꼼한 검토 대신 긴급이라는 명분 아래 일단 쏟아부은 이 거액이 과연 꼭 필요한 실핏줄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건 아닐까요? 놀랍게도 이 거대 자금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여러분의 출퇴근길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체 내 지갑에 직접적으로 꽂히는 돈은 얼마일지 그 실체를 바로 공개합니다. 한 달 교통비, 이제 딱 절반만 내셔도 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 카드인 K-패스가 그 주인공이죠. 국가가 여러분의 출퇴근길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고유가의 허리가 휘는 서민들에게는 이보다 달콤한 유혹이 없죠. 기름값은 못 잡아도 발걸음은 가볍게 해주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달콤한 혜택 뒤에서 소외된 채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내 지갑은 챙겨주면서 왜 저 사람들의 생존권은 외면하나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6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정부가 꼭꼭 숨겨둔 예산안의 진짜 그늘을 지금 바로 들춰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장의 심장, 나프타를 살리기 위해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나프타는 우리가 입는 옷부터 플라스틱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산업의 쌀이죠. 이 쌀값이 오르면 결국 모든 물건값이 도미노처럼 터집니다. 정부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 물가 폭탄을 막겠다는 거대한 방어막을 친 셈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적인 베팅이 우리 식탁 물가까지 닿으려면 갈 길이 멉니다. 당장 불길을 잡으려 쏟아붓는 이 엄청난 예산들이 정작 현장에서는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있다는 거센 항의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민생을 살리겠다는 예산이 왜 누군가에겐 분노의 대상이 된 걸까요? 정치권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폭로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뒷목을 잡으실지 모릅니다. 중국인 관광객 짐 들어주기가 민생입니까? 국회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기름값이 없어 생계를 포기하는데 관광객 우대 사업이나 명칭만 바꾼 홍보성 예산은 버젓이 살아남았다는 폭로입니다. 26조 원이라는 거대한 파이를 나누면서 정작 가장 뜨거운 불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놓아버린 건 아닐까요? 표가 되는 곳에만 돈을 뿌린다는 날. 선 비판이 단순한 정치 공세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가격을 억지로 누르는 이 방식이 결국 정유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이 응급처치가 왜 독이 든 성배라 불리는지 그 위험한 내막을 공개합니다. 기름값을 누르겠다고 정유사에 나랏돈을 퍼주는 방식, 여러분은 이해되시나요? 정부는 4조 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정유사의 손실을 메워주는 최고 가격제를 택했습니다. 겉보기엔 주유소 가격표를 고정하는 링거 같지만 사실 시중에 돈을 더 풀어 물가를 자극하는 마약이 될 수도 있죠. 세금을 덜 거두는 유류세 인하라는 깔끔한 길을 두고 왜 굳이 돈을 뿌려 시장을 왜곡하는 복잡한 길을 가는 걸까요? 결국 이 돈은 돌고 돌아 환율을 흔들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진짜 위기는 국회가 아니라 머나먼 바다 위에 떠 있거든요.
26조 원으로도 해결 못할 그 절박한 상황 바로 보여드립니다. 26조 원을 풀어도 해결 못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우리 선박 26척이죠.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 기름값을 누르려 해도 정작 원유를 실은 배가 돌아오지 못하면 모든 대책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우리 경제의 젖줄인 에너지 공급망이 지구 반대편 바다 위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추경이라는 임시 방편으로 급한 불을 끄려 하지만 근본적인 불길은 외교적 해법 없이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돈만 풀면 다 해결될 거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이제 우리는 이 예산이 다 바닥난 뒤 찾아올 진짜 폭풍을 대비해야 합니다. 과연 26조 원의 수혈이 끝난 뒤 우리에게 남을 결과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생존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이제 26조 원이라는 거대한 주사기는 놓였습니다. 분명한 건 이 모든 돈이 결국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이죠. 정부가 약속한 온기가 여러분의 지갑에 제대로 꽂히는지, K-패스 같은 실질적인 혜택은 놓치지 않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경제를 모르면 내 주머니 속도는 소리 없이 증발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26조 원의 행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었길 바랍니다. 국가가 놓친 당신의 권리, 이제는 스스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험난한 경제 전쟁터에서 끝까지 함께 살아남으시겠습니까?